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주민입니다. 네, 오늘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ETF 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정성인 부장님 모시고 유망산업과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다룰 주제는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죠. 네, 최근 이제 국내 전력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아주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이 시장에서 관심들도 굉장히 높은데, 근데 대체 왜 이 시점에 전력 관련 기업들이 이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력 관련 기업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한전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한전. 우리나라는 이제 한전이 대표 기업인데 그 전력 기업들의 주가는 보통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뭐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관련 기업들 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 전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포커스를 갖는 이유는 결론은 또 AI입니다. 돌고 돌아 AI. 일단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력 산업에서 슈퍼사이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생성형 AI의 대표 주자죠, 챗GPT. 많이 쓰실 거예요. 챗GPT를 사용할 때 소모되는 전력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구글 검색을 했을 때 사용되는 전력량보다 한 10배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챗GPT가 10배인데 예를 들어서 구글을 검색을 하는데 구글에 제미나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구글 검색을 하면은 이 챗 GPT보다 또 3배의 전력이 많이 쓰는.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구글 검색 대비 구글 검색에 제미나이를 탑재하게 되면 한 30배 정도 전력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AI 모델 자체가 이제 고도화가 될수록 결국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런 처리하는 것들이 양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전력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수요가 많은 거고, AI 관련해서 지금 중추적인 시설은 바로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가 결국에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면 그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또 연산을 해가지고 추론하는 거, 이런 게 이제 AI의 핵심인 건데,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장소가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죠. 그만큼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메타의 CEO들이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AI에 대한 과대 투자의 우려보다는 과소 투자의 우려가 훨씬 크다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필두로 하는 이 AI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바로 이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핵심이 바로 이 전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력에 대한 그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망한 부분을 보면은 한 2026년쯤 되면은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 자체가 2022년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챗 GPT를 사용할 때 대부분 텍스트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화한 버전이 바로 이제 뭐 사진이나 영상을 또 정치인분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연산의 속도나 어떤 처리의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데이터 처리의 양이. 그러다 보니까 뭐 전력 소요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전력을 확보하는데 온 전력을 다해야 된다. 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뭐 전력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력 산업의 밸류체인 이런 걸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알고는 계세요. 근데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 전력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일단 가장 먼저 전기를 만드는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원자력, 수력, 뭐 풍력, 뭐 화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전이 있고요.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게 되면은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외곽에 있잖아요. 그렇죠? 외곽에 바닷가나 이쪽 외곽에 있다 보니까 얘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송전. 그래서 송전탑이라고 제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전의 개념이 두 번째인 거고. 전력을 보낸다. 근데 이제 송전된 전력은 굉장히 전력이 고전압, 고전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가정에서 쓰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모아가지고 도심 근방에서 변전, 조금 더 낮은 전압으로 변전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각 가정에 보내는 거를 배전. 예, 배전이라고 그러고 그렇군요. 마지막에 이제 판매해가지고 각 가정들의 가정이나 뭐 상가, 공장 이런 데서 쓰는 예, 판매 영역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은 아닌 거잖아요. 말씀드리니까 네, 되게 쉽네요. 다 알고 계시는 네. 과정이에요. 다 알고 유통 계시는- 과정하고 예,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를 해서 유통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발전을 예를 들어서 심장에 비유한다면 이제 각 그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가장 중요한 핏줄인 동맥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그리드라고 그리드. 표현을 해요. 그리드가 이제 뭐 격자 이런 뜻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력에서는 그리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AI 관련돼서 이제 전력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리드 뭐 전력망 알겠는데요. 너무 올드한 얘기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전기 옛날부터 있었고 이게 왜 새로운 산업인가요?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 그리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발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전을 해서 이거 보내야 되는데 보낸다고 해서 뭐 발전을 이만큼 했는데 수요가 사실 이만큼 될지 아니면 이만큼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모르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항상 생산해야 되는 그럼요. 거죠. 예. 그래서 뭐 전력 수요가 부족해서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여름에 뭐 에어컨을 못 돌린다거나 이러면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이제 예측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그래서 뭐 ESS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요게 이제 요즘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해서 굉장히 스마트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력망 전체 자체도 이제는 IT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IT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을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근데 결국 이제 이 AI 관련해서 전력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수요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공급이 제대로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력의 효율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지금 신규 투자 자체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스마트 그리드 위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전력 투자는 굉장히 심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의 전력 투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개별 기업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전력 밸류체인 단에서 공부하고 개별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기 좋은 게 저희 ETF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에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 출시한 상품을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 네, 들고 왔고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산업에서도 일단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아까 말씀하셨던 네, 스마트 그리드 기업들을 주로 담아가는 이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내에서도 좀 여러 기업들 중에서도 첨단 기술 기업들을 좀 포착하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뭐 전력의 부족 문제 자체가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전력 공급 확대 그리고 전력 효율화 양방향에서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전력 관련돼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ETF가 하나 있어요. 티커는 그리드라는 ETF고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무려 2009년에 상장돼서 지금 15년 동안 운용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ETF이고요. 뭐 스타코도 한 2조 원 넘어가는 굉장히 큰 ETF예요. 큰 ETF인데 이 ETF랑 동일한 기초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초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 패시브형이다 보니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리드 ETF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미국에 있는 그리드 ETF 자체가 글로벌 전력 인프라 하면 딱 떠오르는 ETF가 바로 이 그리드 ETF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3개월 동안 순유입된 자금을 보니까 그 해외 주식형의 미국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2,5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상위 한 6.8%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70% 정도의 자금 플로우를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굉장히 큰 숫자고 돈이 이쪽으로 많이 확실히 몰리고 있고 결국 이제 그 글로벌 시장 투자자들이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ETF를 선택을 하시는데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고 싶으시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코세프의 네,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네네. 그래서 한국판 그리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마 이제 관련 종목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또 궁금한 대목이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또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21개 국가, 103개 종목, 최근 포트 기준으로 약 100여 개 정도로 21개 국가나 되네. 네, 굉장히 큰 국가. 국가 자체도 포트폴리오가 돼 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구성이 돼 있고 굉장히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종목도 있어요, 사실은. 뭐 삼성 SDI, 그다음에 요즘 전력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높은 기업들, LS 일렉트릭, 그렇죠. HD 현재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비중이 좀 낮고요. 비중 상위를 보시면은 일단 가장 조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이 미국 기업인데 이튼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역 전력 관련 기업인데. 뭐 최근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대표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 인프라 확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 이튼이라는 기업이고 저희 포트에서 한 5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 7.3% 정도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일단 그 스위스의 전력 관련 회사인데 AB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ABB라는 회사가 약 8% 정도로 비중에 이제 탑 2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글로벌 대표 에너지 기업이고요. 내셔널 그리드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에너지 관리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이제 포트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이제 구성 종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은 일단은 해외 기업에 좀 집중돼 있고 우리나라 기업은 좀 있더라도 그 비중이 좀 낮은데 그런 이유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뭐 이 상품 자체가 타겟팅을 글로벌로 했어요. 글로벌로 하다 보니까 글로벌리 전력 인프라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기업들을 뽑다 보니까는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비중을 채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비중을 보시면 제가 21개국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약 90%예요. 가장 높고요. 그 외에 이제 아시아 기업들 좀 들어가 있고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을 보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인프라 자체를 대부분 1960년대나 70년대에 구축을 해놨어요. 그 얘기인즉슨 반세기가 넘었어요.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게 정전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정전 나면은 금방 뭐 한두 시간 안에 들어오고 복구되는데 거기는 막 이틀, 3일씩 정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AI발 전력 수요의 증대에 대한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력망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새로 좀 깔아야 될 필요성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투자도 엄청나게 그래서 관련된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됐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이라는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익숙한 IRA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안에서 이미 대규모 예산 편성이 이 전력망 인프라 구축 관련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EU 액션 플랜 포 그리드라는 법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어요. 상정이 돼서 이미 대규모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규모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 국가들 위주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지금 비즈니스가 펼쳐져 있고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위주로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보면은 중동에 요즘 사우디가 네옴시티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제 대규모 인프라 법안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이 바로 전력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상당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일단은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만의 그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데하고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우리 부장님이 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전력에만 좀 집중한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콕 집어서 이렇게 만든 거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 상장하는 비슷한 시점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ETF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타사의 다른 상품들은 국내 또는 미국에 포커스가 돼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압축 포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분산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요즘 테마형 ETF라는 영역이 굉장히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익숙한 영역이 되셨잖아요. 근데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테마들을 봤을 때
그 상품의 트렌드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 이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는 산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먼저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합니다. 네. 예. 그만큼 산업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좀 아직 분산 좀 위험하다고 보니까. 그리고 좀 분산 네. 투자되어야 될 네.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가 되다가 요 투자가 좀 익숙해지시고 좀 활발해지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는 압축 포트형, 네. 그다음에 세분화된 영역, 네. 예를 들어서 뭐 발전 ETF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나중에 네. 나오게 될 수도 네. 있는 네. 영역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 전력 산업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영역은 완전 신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압축 포트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하게 넓은 포트폴리오 위주로 그리고 검증된 지수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좀 패시브형 상품으로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네. 판단에 네. 저희는 지금 나스닥 지수를 이용한 상품을 상장을 했고요. 네.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를 한번 까보시면은 네. 엔비디아, 오라클, 네. 퀄컴 이런 애들이 들어있어요. 네. 아까 전 보니까 진짜 네. 그렇더라고요.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ESS 같은 시스템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그렇죠. 높지는 않은데 예, 예. 일단 포트폴리오에 좀 들어가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투자자들한테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일단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 자체가 이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환 노출형 상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 해지를 하지 않다 보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지수 수익률 외에도 뭐 환 차익이나 환 차손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환율 흐름을 좀 보면은 일단 달러가 좀 약세로 가면서 워낙 강세로 가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해외 주식형 ETF들이 환 차손을 좀 입으실 수 있어요. 이 상품도 이제 해외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정성인 부장님 모시고 전력 인프라 산업에 대해 왜 이 산업이 유망하고 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